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금일 2021년 5월 20일입니다.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. 정정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. 자, 삼성제약은 원래 매수 걸어뒀던 8,750원짜리 한호가 위에까지 또 떨어지고 체결이 아직 안 됐습니다. 자, 지금 살짝 반등을 하는데요. 기다려 보겠습니다. 정정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자, 삼성제약 조금 올려서 매수를 해봤고요. 자, 이제 움직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. 자, 삼성제약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면서 미리 매도 걸어놓은 물량이 좀 체결이 됐습니다. 체결이 됐고요. 현재 3% 좀 넘게 반등 중에 있고요. 자, 일봉상 시가gen 매매 자리 좀 대응을 한 거죠. 이 자리까지 떨어졌는데 제가 조금 위에다가 매수를 걸어놔서 좀 쫓아붙으면서 좀 체결이 됐고요.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.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전량 수익권에서 빠르게 좀 수익 챙기고 마무리했습니다. 자, 삼성제약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. 자, 샘CNS 매수대기를 좀 해봤습니다.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네, 체결이 됐고요.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.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자, 제가 절반 물량만 매도를 하고 매도 취소를 하려고 했는데 조금 손이 늦어서 전량 좀 매도가 됐습니다. 자, 뭐 어쨌든 뭐 한 3%권에서 수익 챙겼고요. 뭐 아쉽지만 조금 손이 느린 바람에 추가 수익을 좀 낼 수 있었을 부분을 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. 자, MC넥스 매매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.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네, 진원생명과학 좀 매수를 해봤습니다. 지금 지난주에 만들어졌던 이 고점 자리를 살짝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와서 조금 쫓아붙어 봤습니다.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.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.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네, 진원생명과학 좀 손절을 했습니다. 이 자리를 깨서 뭐 돌파가 나오자마자 바로 매도가 쏟아져서 손절을 했고요. 네, 진원생명과학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네, 덕성 매수를 좀 해봤고요.
자, VI에 들어갔습니다. VI 이후에 좀 움직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돌파가 나왔습니다. 고점 돌파를 좀 했고요. 자, 이번에는 좀 거래를 실으면서 위로 좀 쭉쭉 뻗어줘야지 시세가 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여기서도 윗꼬리를 달면 굉장히 또 안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. 뭐 일단은 나쁘지 않은 모습으로 마감이 됐고요.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.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. 자, 음봉이 달린 윗꼬리 캔들이 만들어지면서 거래가 좀 터지고 모양이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. 자, 일단은 뭐 수익권에서 일부 물량 좀 매도를 해보도록 하고요.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자, 일단 절반 좀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. 나머지만 좀 보도록 할게요.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자, 일부 또 수익을 챙겼고요. 자, 이 음봉 거래 실린 윗꼬리 캔들을 지금 다시 좀 감싸 안으면서 돌파 시도를 하는데요. 자, 돌파를 하네요. 자, 이렇게 좀 한번 흔들고 결국에는 위로 상승을 합니다. 자, 어쨌든 뭐 저는 수익권에서 매도를 했고요. 자, 덕성이 결국에는 하락을 해서 제 매수가를 터치를 했습니다. 네, 어지간히 좀 흔들어대는 모습이고요. 자, 요거는 매도하도록 매도 하겠습니다.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.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자, 덕성 매도했고요. 위쪽에서 한 대략 75% 물량은 수익을 실현을 했기 때문에 뭐 여기서는 이제 제 매수가에다가 좀 매도를 했고요. 자, 덕성 매매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장이 마감됐습니다. 저는 오늘 네 종목 매매 대응을 해봤고요. 네, 삼성제약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삼성제약은 제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던 종목이고요. 한 차례 이쪽에서 큰 시세를 준 이후에 하락을 깊게 줬다가 최근에 좀 이슈를 달면서 또 강하게 상승을 좀 줬었죠. 자, 이 종목이 췌장암 치료제 임상 3상 결과 발표 기대감이 좀 있어요. 예, 그것 때문에 주가가 빠지지 않고 고가놀이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었고, 자, 요런 상태에서 제가 이제 종가 베팅 자리가 나오면 종가 베팅을 하려고 보고 있었던 종목이고, 예, 오늘처럼 이제 시가갭 자리가 나오면 시가갭 대응을 하기 위해서 관심 종목에 좀 편입을 해놨던 종목입니다. 자, 오늘 결국에는 이제 갭이 떴죠. 갭이 떠서 9.2%의 갭이 뜬 이후에 제가 이제 일봉상 지지저항 라인 좀 매수를 미리 걸어놨는데 거기까지 좀 떨어지지가 않았어요. 거기까지 떨어지지 않아서 여기서 살짝 이제 반등 나오는 모습을 보고 제가 조금 올려서 매수를 했죠. 자, 매수 체결이 됐고 살짝 이제 이런 쌍바닥 만들고 반등을 좀 줘서 여기 이제 무너졌던 자리까지 올라오길래 제가 여기다가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. 미리 좀 걸어뒀던 물량이 체결이 됐고 나머지 물량도 최근에 이제 시장이 좀 변동성도 크고 강하게 좀 치고 가기에는 외국인의 수급 자체가 좀 약하기 때문에 수익 줄 때 챙기자라는 좀 생각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빠르게 좀 수익을 챙기고 마무리가 됐고요. 조금 더 뭐 여기서 상승이 나왔지만 결국에는 뭐 종가상으로는 많이 뺐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시가gen 매매 대응으로 삼성제약은 수익으로 잘 마무리가 됐고요. 자, 두 번째 종목으로 신규 상장주인 샘CNS죠. 샘CNS 매매를 좀 했고요. 자, 이 종목은 신규 상장주인데 오늘 상한가에 좀 들어갔습니다. 자, 장 초반에는 뭐 그렇게 강한 모습은 아니었어요. 그런데 한 차례 상승을 주고 살짝 조정 이후에 다시 여기서 이제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죠. 그래서 제가 여기 돌파할 때 이 정도 구간에서 매수를 좀 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제가 좀 강하게 제가 매도 걸어놓은 자리까지 상승이 나오길래 조금 아래에서 주춤주춤 거렸죠. 그래서 절반 물량 아래다 매도하고
위에 걸어둔 물량을 딱 취소를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좀 매도가 체결이 되면서 그냥 뭐 수익으로 다 마감이 됐습니다. 조금 아쉽긴 했지만 뭐 절반 홀딩을 했다면 이런 구간 이제 추가 수익이 좀 있었겠죠. 대략 한 4.5%더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아래쪽으로 좀 흔드는 구간도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제 매수가를 터치를 했다면 또 전량 한호가 위에서 수익 실현을 했었을 가능성도 있고요. 뭐 어쨌든 수익으로 또 잘 마감이 됐습니다. 자, 이 종목 장중에는 제 매수가 밑으로도 이렇게 빼는 굉장히 크게 진폭을 가져가면서 흔드는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뭐 수익 내기 이렇게 만만치 않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. 수익으로 잘 마감이 됐습니다. 여기 상한가 이후에도 또 아래쪽으로 이렇게 흔들고 다시 상한가를 말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종목은 매매 대응하면 이런 자리에서 매매 대응을 하면은 손실 날 확률이 훨씬 높았겠죠. 저는 요 구간에서 이제 수익으로 잘 마감이 됐고, 샘 CNS 매매 이렇게 마쳤습니다. 자, 세 번째 종목으로 진원생명과학 매매를 좀 했죠. 자, 이 종목은 손실이 좀 나갔습니다. 이 종목이 좀 강한 종목이었기 때문에 제가 대응을 했던 거고, 마찬가지로 이제 삼성제약과 좀 비슷한 종목이죠. 이 종목도 이제 끼가 굉장히 강한 종목이고, 여기서 한 차례 이제 상승 이후에 이렇게 이제 이 횡보하던 구간을 만들고 여기서 또 강하게 상승이 나와서 제가 여기서 좀 매매를 해서 또 수익을 냈던 종목이기도 해요. 자, 오늘 장중에 이제 이런 자리를 돌파를 하고 강하게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제 좀 매매를 했던 겁니다. 여기서 매매를 했다면 좀 더 좋았겠죠. 그런데 일봉상 라인을 돌파하는 자리는 요봉에서 이제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자, 요봉이죠. 이제 요봉에서 돌파가 났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좀 매수를 했습니다. 그런데 뭐 바로 그냥 뭐 조정을 주고 이렇게 흔드는 구간도 없이 이 돌파봉의 저가를 깼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좀 손절을 했어요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신원생명과학은 손절로 마무리가 됐고요. 손절 안 했다면은 또 엄청 손실이 커졌겠죠. 항상 말씀드리지만 손절은 단타 매매에서는 뭐 필수 스킬이라고 봅니다. 요 점을 꼭 염두하시고 대응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. 자, 마지막 종목으로 덕성 매매를 좀 했는데요. 자, 덕성도 오늘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이 종목이 장 초반에 상승을 강하게 주고 이렇게 이제 박스를 만들었죠. 이런 박스를 잘 만들고 자, 이런 구간을 돌파를 잘 했어요. 일봉상으로도 자, 요 자리 이제 돌파하던 자리가 그 분봉상의 돌파 자리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대응을 했던 거고요. 자, 여기서 이제 돌파봉 확인하고 조정 구간에서 매수를 했죠. 그래서 바로 이제 수익권을 줬습니다. 근데 얘가 흔들기를 굉장히 좀 흔들었습니다. 그래서 흔드는 모습이 지저분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절반 물량 그리고 조금 이쪽에서 절반 물량 매도하고 수익을 좀 챙겼고요. 결국에는 장 막판에 제 매수가를 터치를 해서 여기서 이제 매도를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. 그랬더니 또 상승으로 마감을 하더라고요. 뭐 어쨌든 뭐 수익으로 마감이 됐고요. 자, 일봉상으로는 이렇게 이제 저항 라인을 돌파를 하고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뭐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으로 생각이 됩니다. 이제 덕성은 윤석열 테마주 중에 이제 대장주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좀 관심을 기울이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체크를 해야 될 종목으로 보입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저는 네 종목 매매를 좀 마쳤고요. 자, 오늘 장 특징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대덕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. 자, 오늘 이제 윤석열 관련주가 또 이제 후발주자로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좀 여러 종목들이 나왔어요. 이제 그 중에 대덕도 그 종목 중에 한 종목이고요. 대덕은 이제 대덕전자의 모회사죠. 지주회사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반도체 관련한 종목이에요. 그런데 이 종목이 윤석열 관련주로 좀 이렇게 분류가 되면서 오늘 상승이 좀 강하게 나왔고요. 어제 이 서울대 반도체 연구소 장덕균 석좌 교수를 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미팅을 했다라고 합니다. 그런데 이 장덕균 이 교수가 대덕의 사회이사로 재직한다라는 이슈가 좀 있어요. 그래서 상한가에 좀 들어갔고 분봉상 뭐 굉장히 강하게 상한가에 좀 들어가더라고요. 빠르게 뭐 이렇게 들어갈 때는 사실 매매하기는 어렵고요. 윤석열 후발주로 좀 상승이 나오는 종목이라 사실 또 매매하기도 애매하기도 했습니다. 대장주급도 아니고. 역시나 이제 상한가 이후에 좀 상한가를 지저분하게 풀긴 했지만 잘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. 그래서 최초에 이제 바닥권에서 나오는 상한가이고 또 일정한 이렇게 이제 횡보 구간을 돌파를 하는 그런 상한가 봉이기 때문에 거래대금도 한 1,500억 이상이 터졌거든요. 나쁘지 않은 모습인데 이제 분봉상의 모습이 조금은 아쉽죠. 그래서 이 종목 내일 움직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
자, 그리고 관련해서 또 동일기원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제 윤석열 테마주로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. 자, 이 종목도 분봉상의 움직임이 거의 대덕하고 좀 비슷하죠. 상한가 이후에 좀 지저분하게 상한가 풀고 상한가를 굳히고요. 근데 거래대금이 너무 약해요. 거래대금이 뭐 200억도 채 터지지 않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이제 이런 고점 라인 매물대를 돌파를 하고 처음 나온 상한가 봉이라 차트상으로는 그냥 봐줄만 한데 거래대금이 너무 약합니다. 그래서 이 종목은 그냥 살펴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도 마찬가지 이슈로 상승이 좀 나왔고요. 자, 이 종목은 근데 좀 굉장히 높은 구간이죠. 상한가에 좀 들어가지도 못했고 파동을 크게 준 이후에 위쪽에서 상승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 가격상으로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. 자, 요런 자리 이제 돌파할 때 돌파하는 모습이 나쁘지는 않았죠. 그래서 여기 돌파 이후에 뭐 조정 구간에서 잡기는 좀 어려웠다라고 보고요. 위쪽에서 뭐 쫓아붙었다면 조금 수익을 낼 수는 있었겠지만 그렇게 좋은 차트 모양은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. 가격상으로도 굉장히 높은 구간이고 그리고 상한가에 들어가지 못한 부분도 좀 아쉽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그냥 관심 있게 좀 보는 정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특징주는 이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. 자,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시장은 뭐 오늘 그래도 선방을 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이 좀 굉장히 깊게 시초가의 개파락으로 시작을 하면서 출렁거리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. 자, 그랬던 이유가 지난 4월 달에 이 FOMC 회의록에서 이 테이퍼링 긴축에 대한 이야기가 이 논의가 됐었다라는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. 당연히 이제 시장이 가장 무서워하는 부분이 바로 긴축입니다. 이 테이퍼링 조치고 그런 부분이 만약에 현실화된다면 이 주시장은 굉장히 크게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.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는 이제 좀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거고 어제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가 개파락으로 시작을 해서 다행히 그 개파락분을 다 양봉으로 채워주고 또 다우지수도 아래 꼬리를 달아주면서 좀 선방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그래서 다행히 이제 시장은 하락분을 좀 회복을 하면서 잘 마감을 했어요. 유럽 시장도 마찬가지고. 그래서 우리 시장도 좀 충격을 받지 않을까 내심 좀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굉장히 강하게 잘 마감이 됐습니다. 자, 오일선을 회복한 이렇게 쌍바닥을 만든 이 차트의 모양에서 오일선을 훼손을 하진 않고 그리고 이 양봉을 갖다가 절반 이상 훼손을 하진 않고 아래꼬리를 달아주면서 잘 마감이 됐어요. 쌍바닥의 모습을 훼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쌍바닥을 완성한 이후에 상승의 여력이 좀 남아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코스닥 시장도 잘 마감이 됐죠. 자, 코스닥 시장도 양봉으로 만들어주면서 아랫꼬리를 달아준 모습이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줬어요. 수급적인 측면에서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수급적인 측면이 좀 좋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. 그렇지만은 코스피 시장에 비해서 코스닥 시장의 하락의 깊이가 컸기 때문에 아직 조금 더 회복을 더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. 자, 어쨌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쌍바닥의 모양을 잘 지켜주면서 또 오일선을 이탈을 하지 않은 양봉의 캔들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아직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좀 살아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코스피 시장은 아직까지도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 외국인의 매도 수급이 계속 이 출회가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강한 좀 반등, 강한 좀 상승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. 자, 그래도 연기금에서 매수 수급으로 좀 전환이 됐다라는 부분이 계속 제가 좀 좋은 부분이다. 외국인의 매수 수급만 좀 들어온다면, 전환이 된다면 매수 수급으로, 그렇다면 시장은 좀 강한 반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. 자, 역시나 이제 키포인트는 외국인의 수급입니다. 외국인의 수급이 전격적으로 이 코스피 시장에 유입이 되는 그 타이밍이 시장에 강한 반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그런 모습이 만들어지는 시장이 될 수 있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부분을 항상 주의 깊게 좀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이제 시장의 종목들의 움직임은 좀 무난한 모습이었어요. 무난한 모습이었고, 그 중에 그나마 조금의 이제 상승력을 보여줬던 이 섹터가 바로 반도체 섹터와 이 2차전지 배터리 관련한 섹터였는데요. 자, 그랬던 이유는 현재
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으로 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이제 어제인가요? 출국을 했죠. 그래서 미국 시각으로 21일, 우리나라 시각으로 22일 새벽에 한미 정상회담이 좀 열립니다. 그 내용을 좀 체크를 해보면 첫 번째가 이제 이 팬데믹 백신 협력 방안에 대한 내용이고요. 자, 그래서 국내 모더나 백신 위탁 생산한 관련한 또 내용에 대해서 이제 관련된 종목이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요. 또 두 번째는 이제 대북 정책에 대한 이 비핵화 조치를 어떻게 이제 협력을 할 것인가, 어떻게 어,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아마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요. 또 세 번째가 이제 반도체 배터리 협력 방안에 대한 내용을 또 논의를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기대감으로 반도체 관련한 섹터 그리고 배터리 관련한 섹터에서 조금 수급이 들어오면서 종목들의 상승이 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결국에는 이제 시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키포인트는 외국인의 매수 수급이기 때문에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떤 시장에 좀 매기가 좀 생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또 어떤 테마 같은 것들 그리고 정책 방안에 의한 이런 정책 기대주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지면서 강한 종목들이 출현을 하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길 좀 바래 봅니다. 그렇다면은 시장은 한 차례 더 강한 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런 기대감이 잘 이제 시장에 반영되기를 좀 바래 보고요.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JJ 리더였습니다.